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엑셀만큼 중요하지만 막상 회사에서는 아무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사가 쓰는 업무 도구라고 하면 보통 엑셀을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 숫자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엑셀이라는 도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회계사 일을 하면서 엑셀만큼 중요하지만 소홀히 다루는 업무 툴이 있어요. 바로 이메일입니다. 우리 직업 특성상 여러 회사 및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답변과 자료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가장 공식적이면서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구글의 Gmail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써본 결과 저는 Gmail 쪽을 좀 더 선호를 하긴 하는데요. 아웃룩이나 Gmail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메일 중심의 일 처리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와 이메일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메일 중심의 일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업무 익히기에 좋습니다. 선배 혹은 과거에 내가 작성한 이메일만 잘 보관해 놓고 참고해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 자체가 우리가 한 일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거 본 적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메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의견 거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들이 감사 기간 동안 자료 요청을 몇 차례를 했고 그 중에 회신받지 못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메일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메일 자체를 투두 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일의 특성상 다양한 고객사와 일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메일 관리만 잘 해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할 수 있고 에이스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메일 자체가 감사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기업에 도메인이 들어가 있는 이메일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을 받아요. 특히 감사를 할 때는 채권 채무 조회서 등 외부 조회를 할 때 대체적인 문서로 이메일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관리는 꼭 잘 하시고요. 이메일은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주로 요청 자료를 요청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거래처에 질의를 할 때 이메일을 쓰게 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의 핵심은 받는 상대방이 우리의 요청 사항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목에서부터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본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부터는 인사 담당자에게 여러분이 요청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어떻게 이메일을 쓰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메일 작성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보내는 사람을 제외를 하면 우리가 작성하는 이메일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5가지예요. 받는 사람, 참조, 제목, 본문, 그리고 첨부 파일 이렇게요. 그럼 저는 받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받는 사람 혹은 수신자는 메일을 받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사람을 이 받는 사람에 넣으시면 돼요. 인사팀장님이 감사 대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면 인사팀장님을 받는 사람에 넣으면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인사팀장님 아래에 주로 감사 대행을 하는 실무자가 있다면 인사 실무자를 받는 사람에 넣고 인사팀장님은 참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참조. 참조는 보통 CC라는 약자로 부릅니다. 내가 보낸 메일을 받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자는 아니지만 이 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 혹은 알고 있으면 좋은 사람을 이 CC, 참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메일에서는 인차지 선생님이랑 회사의 재무팀장님이 CC로 걸려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사 업무를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게 인사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재무팀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접근 권한을 인사팀 내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 계정 관련 담당자라고 하시면은 메일 보내기 전에 인차지 선생님 혹은 회사를 통해서 인건비 관련 내용을 재무팀에 공유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마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무팀장님을 CC에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재무팀에서는 인사 관련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고 가정하고 재무팀장님을 CC에서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제목이에요. 제목은 한눈에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 관련 요청 자료 및 질의사항,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만약 자료가 좀 급하다면 말머리를 활용하면 좋고요. 회신 기한도 제목에 달아주시면 상대방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말머리와 회신 기한을 추가해주면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쓸 수 있을 거예요. 본문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이 메일에서는 메일을 받는 주체, 그러니까 수신자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가 빠져 있어요. 물론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주소가 이메일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본문에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보내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빼먹지 말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정을 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장님. 땡땡 회계법인 땡땡땡 회계사입니다. 라고요. 인사를 했으면 질질 끌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시작은 간결하게 제목과 같은 맥락으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목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정해 보았어요. 인건비 관련 요청 자료 및 질의사항 있어 연락드립니다. 라고요. 그 다음 본론을 보면 지금 요청하는 게 총 3가지인데 이렇게 줄글로 쓰면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을 보기 쉽게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표나 글머리 기호 등을 사용하면 좋고요. 중요한 내용이라면 음영이나 굵은 글씨로 강조하면 좋겠죠. 그리고 요청사항이 이렇게 2가지 이상이라고 하면 도입부에 내가 몇 가지 요청사항을 요청하는지 언급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수정을 할 거예요. 인건비 관련 요청 자료 및 질의사항 있어 연락드립니다. 아래 3가지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요. 그 다음으로 첨부 파일이 있다면 본문에서도 첨부 파일을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요. 첨부 파일 이름까지도 기재를 해주면 받는 상대방이 내가 요청한 사항을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요청사항하고 첨부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본문에 추가 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 메일엔 끝인사가 빠져 있었는데 끝인사도 형식적이겠지만 빼지 말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이게 가장 무난한 형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일을 쭉 다 쓰셨다면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신자, 참조, 제목, 내용, 첨부 파일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특히 첨부 파일 누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첨부 파일 누락해서 메일을 다시 보내는 게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내기 전에 첨부 파일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이메일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상대방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느냐에 있어요.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A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A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은 최대한 친절하게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가독성을 고려해서 쓰셔야 해요. 새로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선생님들께서 일 잘하는 회계사라는 칭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